여야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 차례로 연결합니다. 새누리당부터 가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앞서 짧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도무지 앞이 보이질 않네요. 사실 저도 이제 아이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예. 참 어른으로서 아빠로서 체면도 안 쓰고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예. 국민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인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새누리당 입장은 재협상까지 해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이것이 거부된 상황. 일단 그 야당과의 제재 협상은 어렵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뭐 못할 거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 내용에서 진전될 내용이 없으니까 참 딱한 노릇입니다. 예.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있어서 우리가 이제 원칙을 좀 세워야 할 텐데요. 예. 이 원칙의 가장 핵심은 역시 첫 번째는 헌법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 법 그중에서도 헌법을 위반해서는 되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 노릇이고, 두 번째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우리 따져야 할 텐데, 물론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도 보다듬는 이런 자세도 필요할 텐데, 일단 우리가 이 특별법 내에서 담을 내용 중에 그 모든 것까지는 다 받을 수 있어도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 즉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거는 저는 지금 여당이 아니라 지금 야당이 여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정말 나아가서 세월호 대책위원회에 있는 시민단체가 설령 그 사람들이 정부 입장이나 여당이 되었다는 치더라도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 안 되는 걸 갖고서 그러니까 지금 이 특별법을 만든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특별법에 지금 정말 우리가 평소에는 상상을 하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사실 지금 대기업이나 다음에 대기업에 근무하는 조직 노동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등 따스고 배부른 사람들 빼고요. 정말 바닥에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이런 분들 삶은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엉망이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각오로 정치권이 나서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이제 아까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런 상황에서 못할 게 뭐 있겠는가. 무엇이든 다 해야 된다. 대통령도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제는 헌법의 틀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죠. 이것이 그거를 이제 깨면은 진짜로 나라 꼴이 나라가 아닌 거죠. 말하자면 이 부분의 핵심 사항이 역시 그 특검 임명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우리 지금 새누리당에서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서 사실 굴욕을 넘어서서 말이 안 되는 노릇인데요. 특검 임명 권한을 새누리당이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2명을 새누리당이 추천을 하되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2명을 추천을 하되 사전 동의를 얻게 했죠. 유가족과 합의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으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 민간기구거든요. 이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는 것은 반대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유가족 측과도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 물론 이제 그 후에 총회를 통해서는 다시 수사권과 기소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이 특별검사에 대해서 이 여당 몫의 2명 이것을 포기한다면은 응할 수 있다. 이것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의사를 저희 시선집중에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상의 포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유가족 측이 요구하고 있는 2명의 그 새누리당 목 이것을 유족 측에게 양보하는 것 이것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우리 진행장님, 저희가
이 정치를 하면서 사실 전례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 이 내용상으로 제가 사실상 포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지금 우리 새누리당 내에서 어마어마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라고 얘기하는 분들 말고 예. 침묵하는 다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사실상 포기한 이런 상황을 예.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희가 협상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저는 이미 사실상 포기한 내용을 갖고서 더 아예 명문화해서 그냥 원래 여당은 그 예. 어떤 경우에도 추천하지 말라. 글자로 써서 도장 찍으라. 예.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협상이 아닙니다. 예, 전례가 그릇된 전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것을 문서화하는 합의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리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예. 여당은 믿을 수 없으니까 특검 추천하지 말라. 이거는 사실 법령에 있지도 않고요. 있을 예.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당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포기한 내용이니까요. 예. 사실 이것을 안 받아주면 협상은 있을 수가 없죠. 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청와대도 할 수 있는 한 무엇이든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요? 어제 하루 종일 뉴스의 초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 그제 그 유민 아빠께서 청와대로 가시면서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예. 제재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제재하는 게 마땅했겠죠, 경호상. 예.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범위 내에서 이 국민들 인생이 그야말로 도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낸다면 저는 대통령도 나서서 그 무엇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는 당연히 우리 유민 아빠 대통령께서 만나셔서 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만나셔서요. 정말 단식을 중단할 것을 간곡히 설득하고 어루만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정의 어떤 이 수반 자리이기도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의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자리거든요.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청와대가 풀어줘야 할 게 예. 물론 이제 이 내부적으로는 합의는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나 더 못 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 청문회죠. 청문회인가요? 국정조사인가요? 예. 증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증인 건가요? 문제예요? 예, 청문회 말씀이신데요. 예. 예. 청문회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물론이고요. 저는 나아가서 정말 지금 7시간 대통령의 7시간 행정 문제가 계속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대통령의 경호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는 것은 얘기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비공개를 전제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밝힌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비밀 준수 서약을 받아야 되겠죠. 모든 청문위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예, 다시 말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야당 측의 요구,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도 청문회 증인으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예. 비공개를 전제로 한다면은 7시간의 행적에 대한 일테면 해명 이것도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세요. 아무것도 예. 못 하니까. 제가 사실 이제 저의 의견은 아마 우리 새누리당 내에서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 당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요. 예. 당내에서는 하지도 않고 있고요. 예.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새누리당이 이 세월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자는 분들 말고 친구하는 다수의 목소리도 분명히 새누리당이 경청해야 되거든요.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매우 곤혹스럽고 난감한 입장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예. 나아가서 국민의 민생 문제를 푼다면은 하여튼 정치적인 일은 한번 액션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예, 저희가 이 유가족들과 말씀을 나눠보면은 가장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 합의안의 어떤 내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전혀 유가족들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소통 작업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섭섭해 하던데요. 뭔가 좀 김무성 대표가 직접 유가족들을 좀 만난다든가 뭐 이런 조치들이 좀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요? 예, 김무성 대표께서 한 번 만나신 거로 알고 있고요. 예. 유가족들께서 그것이 정말 섭섭하고, 이게, 정말 자식을 잃었는데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다는 걸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예. 저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번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말고 정말 청와대까지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 이제 이 문제를 정말 풀어나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김 의원께서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김계춘 비서실장의 청문회 출석, 또 비공개를 전제로 하긴 했습니다만 7시간의 행정 문제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동조하는 의원들이 계신가요? 제가 따로따로 만나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워낙 답답하니까요. 예. 이 진상대책위원회인가요? 예. 시민단체도 포함된, 유족들도 당연히 포함되셨지만, 여기에서 계속 지금 표면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내놔라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협상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저희 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문제는 풀어야 하기 때문에, 참 저희도 몇 가지 한두 가지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예. 반대하는 분들이 워낙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우리 지도부의 정치력 발휘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김무성 대표 포함해서 나아가서 청와대까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요즘 아이스버킷 챌린지 얼음물 샤워가 열풍이 좀 번져나가고 있는데 루게리병 환자를 돕는 이제 캠페인이 되겠습니다만 참여하셨죠 어제? 예. 예. 박승일 선수라고요. 예. 전 국가대표 농구 선수였는데요. 우리 이분께서 지금 13년째 누게리병으로 투병하고 계십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요. 저는 이 가족들, 우리 박승일 선수뿐만 아니라 가족들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이 박승일 선수가 저를 지목했어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국회에서 얼음물을 뒤집어 쏟고 제가 다른 분을 지목했는데,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누게릭병을 포함해서, 예. 이 난치병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사실 이 국민 건강보험, 이 혜택 보는 거 이외에, 예. 이 가족들의 고통, 이 본인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가족들의 고통이 끔찍하기 때문에 예. 이 환우들을 돕는 체계적인 어떤 지원 프로그램 내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자기들 미래도 얘기하고 현재 생활도 고통을 서로 나누는 이런 센터 건립들이 매우 필요하거든요. 일테면 전문 요양원 같은 것들도 좀 건립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일환으로 이런 캠페인이 잘 성공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렇죠. 예, 어찌됐건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는 것이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캠페인이긴 합니다만 또 김 의원께서 참여하셨다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국회에 계신 분들이 다 한번 이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물론 루게릭병 환자도 돕겠습니다만 정신도 좀 번쩍 나지 않으실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예. 적극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아픈 얘기인데 흔쾌하게 받아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영태 의원이었고요. 계속해서